우선요, 요게 보면은 개념집 시리즈라고 나와 있는 교재 있죠? 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요 교재는 굉장히 중요한 교재예요. 영어로 치면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뭔가 찾아볼 수 있는 문법서 같은 그런 수학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건요, 어지간해서는 다른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시중 문제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은 많은데 요걸 해주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고이 잘 간직하시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말고도 대학에 가서도 요거는 버리지 마세요. 왜? 선생님한테 실제로 요 강의를 들었던 학생 중에는 이 교재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띄어서 한 달에 700~800 버는 이대 다니는 여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돈이다 생각하시고서는 고이 간직하셔서 대학교 때 편의점 알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가외 알바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킴쌤 과제물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약간 과제 선생님이 다르게 책정했어요. 중요한 게 고위과정이라서 거기에 보시면 개념 깜지 채우기라고 나와 있죠? 자, 교재를 선생님 엉뚱한 거 가지고 왔구나. 이게 수험반이구나. 네. 자, 개념 깜지 채우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비어있네요. 자, 개념 양에 따라서 이게 절반인 경우도 있고 전체 다인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이 첫 번째 단원 자체가 곱셈 공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허술하게 외워서는 안 되는 과정이라서 선생님이 요거를 매일매일 뒷페이지는 할 필요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나 선생님 능력이 넘쳐요. 난 너무 많이 하고 싶어. 이러면 앞뒤 해도 되는데 앞페이지만 하는 식으로요. 하루에 한 번씩 곱셈 공식 같은 거 쓰면서 개념집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연필로 쓰면서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써주시면 돼요. 막 깜지처럼 새까맣게 채울 필요도 없고 공부한 흔적을 내란 얘기예요. 개념집을. 자, 그래서 요게 날짜별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 개념 깜지를 채우고 나서요. 만약에 나 스마트폰 있어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밤에 자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흔적 사진을 한 부씩 보내주세요. 12시 전에. 선생님 나 오늘 공부했어요. 봤죠? 5월 10일. 찰칵.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구성할까? 자, 그래서 단원별로 그때그때 약간 다르게 좀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단원은 되게 내용이 작아요. 작다 보니까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얇아요. 문제집을 뭐 3~4권을 쓴다 그래도 굉장히 얇게 나와요. 반면에 막 평자직방 이런 건 굉장히 뚱뚱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숙제를 내보면 평자직방 이런 건 애들이 숙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얇은 건 문제집 3~4권 넣어주고 만약에 조금 어렵거나 문제량이 많거나 이런 단원이 오면요. 반복학습 시스템을 이용할 거예요. 단원마다 단원의 성격에 따라서 숙제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은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 볼 땐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대가 거의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숙제가 우선은 비슷하게 나갈 텐데 만약에 숙제를 좀 하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연락을 주셔야 돼요. 도저히 선생님 나는 도저히 이 시간 못 내요 이러면 연락을 주시면 숙제량이 좀 조정이 될 거예요. 작아지거나 선생님 숙제가 너무 보통이에요. 난 더 할 수 있어요. 더 주세요 이러면 숙제량이 불 수도 있고 알겠죠? 그렇게 숙제를 한 달 동안 조정해 나가서 학생의 능력이 맞는 숙제량을 계속 찾아 나갈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선생님은 약간 힘들다 싶을 만큼 숙제를 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버텨서 양을 늘릴 수 있냐 그걸 못 버텨서 양이 줄어드느냐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우리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한 단원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다 풀어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알겠죠? 자, 그런 과정이고 선생님이 강의 교재를 좀 가지고 올게요. 엉뚱한 교재 가지고 왔었네.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1페이지 펴보도록 합니다.
개념집 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 나와 있어요. 지수법칙. 자, 지수법칙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있게 완벽히 파헤칠 거고요. 고등학교 수준의 지수법칙은 약간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그 표를 채우기에 앞서서요. 우리 알고 있는 내용부터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M제곱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수학자들은요, 어떤 식으로 수식을 줄였냐면 예를 들어서 3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3을 5번을 더했습니다. 그럼 이거 3을 똑같은 걸 5번 더했는데 5번 쓰려니 힘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3을요 이렇게 100번을 더했어. 100번. 그럼 이거 100번 쓰고 있을 거야? 아니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만들었어요? 3이라는 숫자를 5번 더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곱하기 기호를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자, 이제 같은 논리가 진행이 됩니다. 3을 5번 곱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무슨 숫자가 필요하겠다? 3과 5라는 숫자가 필요하지? 정보상으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3을 5번 곱했어 라고 요렇게 쓰기로 약속하면서 미세 이어서 지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수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법칙.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수학에서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요, 무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중요해, 그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중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식 차원보다는 법칙의 수준이 훨씬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수법칙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으면 지수공식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자. A의 M제곱 나와 있습니다. 얘는 A를 몇 번 곱했단 얘기예요? 대답 좀 하자. 우리 몇 번 곱했다? N번 곱했다 라는 얘기죠. 와, 그러므로 여기에 A가 몇 개가 있을 것이다? M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인 2번 법칙과 3번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법칙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예요. 중학교 때 우리 다 배웠죠?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 있어요. 얘의 속뜻은 A가 하나, 둘, 3개 곱해져 있는데 여기에 A가 2개 더 곱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수학자들은요, 와, A 5개 곱해져 있네. A가 5개 곱해져 있어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뭔 짓을 하고 싶었냐면 이런 거 쓰기 싫었던 거야. 야, A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싫어. 왜? 연필심 아프고 연필심도 아깝고 팔도 아프니까. 야, 그러면 얘를 쓰지 말고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 수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뭐야? 3과 2를 더하면 5가 되네. 그래, 3과 2를 이렇게 더하면 되네. 밑에 곱하기를 지수에서는 더하기로 바꾸면 되네.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꾸면 되네 라는 지수 법칙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는 아주 많은 얘기, 중요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어떻게 바꾼다? 대답해봐. 시작! A의 대답 좀 하자. 예, M-N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쓴다라고 이미 배웠을 겁니다. 자, 3가지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자. 예로 나와 있는 게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 두 번째에는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그리고 세 번째 얘는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A가 5번 곱해져 있었는데 얘를 A 2번 곱해져 있는 것으로 나눈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약분되네, 약분. 그래서 남아있는 건 A 세제곱만 남겠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학자들은 다시 이 작업을 합니다. 나 약분하기 싫어. 약분 싫어. 그래서 막바로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 만든 아주 유명한 지수 법칙. 나눗셈이 오면 지수에선 뺄셈이 온다 라는 법칙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A가 2번 곱해져 있는데 얘를 A가 5번 곱해져 있는 걸로 이렇게 나눴죠.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얘는 약분했더니 와, 분모에는 A가 3개가 곱해져 있고 분자는 1이네. 얘는 A의 세제곱분의 1이네 라고 적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지수법칙. 나누기가 오면 지수에서 뺄셈 쓰는 거래 라는 지수법칙을 적용해 봐야겠죠? 그래서 A의 2-5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죠?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지.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의 수학적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텐데 보통 특히 중학생들은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마이너스는 음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고등수학에서 마이너스는 음수로 사용되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마이너스는 다른 의미들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보이는 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야? 역수예요. AN제곱의 역수라고 불리는 겁니다. AN제곱의 역수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표현을 해두냐? 여기 마이너스 조그맣게 보이시죠? 동그라미 하시고요. 화살표 빼서 적어 놓으세요. 와, 얘는 음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수에 보이는 마이너스는 역수야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역수의 정의 한번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자. 역수를 만들어내는 개념식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A하고 B를 곱한 거야. 곱해서 몇이 나오면 역수를 논할 수 있다? 몇? A와 B를 곱해서 몇이 나오면 1이에요. 이처럼 두 수를 곱해서 1이 나올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A는 B의 역수라고 얘기하고요. 또 반대로 B는 A의 역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좀 다시 예를 들어 확인시켜 볼게요. 여기에 3이라는 수가 있어. 3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1이 나오면 이 네모는 3의 역수가 되지. 3의 역수는 몇이다? 시작! 3분의 1이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 이 녀석의 역수는 몇일까? 이 녀석의 역수는 몇일까? 7분의 2. 마이너스 7분의 2. 그렇죠. 마이너스 7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역수 별거 아니구나. 그럼 보도록 하자. A의 n제곱의 역수는 뭐가 되겠어요? A의 n제곱의 역수는 A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거랑 수학에선 같다는 얘기구나. 예.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는 건 A의 세제곱의 역수, 즉 A의 세제곱분의 1이다 라는 개념이 하나 탄생하게 된 거예요. 지수법칙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3개 곱해져 있는 것을 A가 3개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눴어요. 와, 약분되네, 약분돼.
분모 분자 똑같아요. 얘 계산하면 뭘로 나올까? 1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난 지수법칙 배웠거든. 지수법칙 써봐야지. a의 3-3제곱, 즉 a의 0제곱이라는 요런 정의가 나와버리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고 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 a의 제곱은 a가 2번 곱해져 있었잖아요. 얘는 a가 0번 곱해져 있는 거네요. a가 안 곱해진 거네? 그럼 내 느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느낌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수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런 지수법칙을 논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수학자들은 야, 너희들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니까 나는 얘를 고수해야겠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a의 0제곱은 무조건 1이 돼야 돼. 이렇게 약속한다. 앞으로 너희들도 모두 a의 0제곱은 1이라고 알아두도록 해. 이게 수학에선 진리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기는 뭐냐? 그 밑에 나와 있죠. 다시 이 옆 라인에 있을 거예요. a의 0제곱은 1인데 가로 열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단 0의 0제곱은 수다, 수가 아니다? 수가 아니다예요. 즉 a 자리에는 0을 제외한 아무 수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수 들어갈 수 있는지 볼까? 3의 0제곱 선생님 1이에요? 네. 선생님 마이너스의 0제곱 1이에요? 예. 선생님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7 얘 좀 지저분한데 얘도 0제곱 하면 1이에요? 예. 선생님 그럼 이건 어때요? 3i 마이너스 7 루트 3 얘는 0제곱 하면 예. 알겠습니까? 하지만 유일하게 뭐만 1이 아니다? 0의 0제곱만 1이 아니에요. 왜 0의 0제곱만 1이 아닐까? 왜 A자리엔 0이 들어가면 안 될까? 다 되는데.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분모에 A가 들어가죠. 맞아요? 우리 수학에서 분모에 0이 오면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생각해봐야지. 선생님, 딴 수 다 오는데 왜 분모에는 0 오면 안 되는데요? 나 그거 좀 이상한데? 자, 그럼 우리 또 그 얘기도 살짝 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로 0분의 1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너희들의 본능적 느낌으로 얘기해보는 거야. 0분의 1은 첫 번째, 큰 수이다. 두 번째, 작은 수이다. 1번과 2번에 손듭니다. 고수합니다. 찍는 거야. 1. 큰 수이다. 2. 작은 수이다. 큰 수도 작은 수도 아닌 저건 수가 아니랬어. 뭐 이런 겁니까? 자, 얘는요. 무지 큰 수예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수가 되지 못한 거야. 선생님 너무 커서 수가 되지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1분의 1 계산하면 몇입니까? 1이지요. 자, 선생님이 2를 0.1로 나눌 거예요. 계산하면 몇으로 나오죠? 10. 2를요, 선생님이 0.01로 나눌 거예요. 계산하면 몇 나오죠? 100이죠. 요걸 계속 가서 얘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자 붙이고 얘는 뭐예요? 0.00000000000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일자 붙이고 00000 이걸 끊임없이 붙여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야. 딱 숫자면 딱 매짐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죽을 때까지 그래 나 죽어 이러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무한대라고 불러요. 무한대, 나중에 배우는 무한의 개념에서 나오는 무한대인데요. 무한대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은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끝없이 작아지고 플러스 무한대는 끝없이 커지는데 방향성은 있지만 수는 아닌 개념이에요. 엄청 계속 0을 붙여나가는 점점 수가 커져나가는 상태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수가 못 된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0의 0제곱은 수가 아니다 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중요한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자. 여기에 보면 2번과 3번을 이렇게 좀 묶으시겠습니까? 자, 묶으셔서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묶어놓고 씁니다. 밑수가 같을 때만
지수 법칙 쓸 수 있다. 2번과 3번 공식은 밑수가 같을 때만 지수 법칙 쓸 수 있다예요. 밑수가 같을 때만 지수 법칙 쓸 수 있다. 밑수가 같을 때만 지수 법칙 쓸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고, 자, 확인해 볼까? 자, 상담에서 이 문제를 테스트해 본 학생들도 있고 테스트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밑에 좋은 샘플로 적어놓고 갈게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의 여백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백의 문제를 하나 받아 적습니다. 자, 8분의 1 x의, 잘 써줘야지, 세제곱 죄송해요, x의 제곱 y의 세제곱 나누기 4분의 1 x의 펜 자꾸 들어갔네. x의 세제곱 y의 전체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y의 세제곱의 세제곱을 간단히 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예쁘게 잘 풀어야 돼. 잘 안 배웠던 학생들은 느낌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